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뚜엠바오에 나와 있습니다. 뚜엠바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뚜엠바오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셨죠.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한 분만 지금 매칭이 되고 한 분은 지금 아직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회사를 선택하면서 꼭 이런 회사들은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면서 조심해야 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시면서요, 내가 이제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무 처음부터 계약금을 많이 주란 말을 주지 말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일단 돈을 많이 줘놓게 되면은 갑에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 관리인이 남성이 신부들을 관리한다. 그런 경우라 한다면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외웠고 그러는데 전에는 이제 직원들이 많았었어요. 16명 이런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여자들이 이렇게 거의 다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보면 주방장하고 우리 형하고 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여자가 관리를 하면 안 되냐면은 이제 남자가 관리를 하면 안 되냐면은요. 늘상 말하지만은 남자가 신부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요, 그 신부를 여자로 봐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내가 다른 회사도 그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 비용이 있었을 때 이제 결혼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 비용 중간중간 돈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추가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히 말해가지고 추가 비용을 많이 받아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다라고 정확하게 할 때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들은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아버지보다 더 많고 아니면 어머니보다 더 많은 경우, 장인 장모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낸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면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이렇게 낸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정해진 건 없어요. 좀 도와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정해진 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가 신랑보다 나이가 더 적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더 적었을 때 이렇게 더 돈을 더 낸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런 경우 되냐고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당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당을 진짜로 누가 가르친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이제 하이퐁 한글어 학당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검증된 그런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에서 연계해놨던 그런 어학당이지 않습니까? 그 어학당에서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용돈 관리를 하면서요, 용돈 관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용돈을 알아서 신부한테 전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계좌번호 주면서 이쪽 넣어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돈 관리를 그냥 35만 원을 한국에서 한국 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은, 한국 통장 계좌로 입금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신부한테 그대로 전해줍니다. 35만 원 입금한 35만 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한국 돈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쓰는 것은 이제 자기 알아서 쓰는 것이죠. 가서 이제 금방에서 바꿔서 이제 얼마를 바꾸는 간에 자기가 알아서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그야말로 뭐 제목만 막 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면 방송 조회수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 꼭 유튜브 방송하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나 밴드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방송하는데 카페도 없고 밴드도 없고 블로그도 없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없고 이렇게 없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끝나간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유튜브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회사 업체에서만 계속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피해 사례라게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다른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회사에 피해를 봐가지고 우리 회사에 왔던 그런 신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리는 업체, 그죠?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동영상을 마음대로 지멋대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면서 신부를 소개하는 그런 업체는요,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그런 업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걸 만약에 우리 같은 회사가 올렸다 그러면은 바로 정지 들어와 버립니다. 바로 뭐 그 했던 그 하는 순간부터 정지가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면서 여자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했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도 정지가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회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여성 동영상을 지 맘대로 막 올리고 그런 회사들은 그야말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화했을 때 한국인과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한국인과 통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그야말로 한국에서 전화했었을 때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했을 때 베트남 이렇게 현지를 바로 통화를 할 수 없고 중간에 거쳐갖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가 아닌가 그것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했다가 이렇게 내가 적어놨다가 알려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선택하면서 꼭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할 때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힘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해드리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좌에다 집어넣고 들어오셔가지고 서류 준비해가지고 100만 원 입금하고 들어오셔서 맞선 본 다음에 진짜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때 그때 계약하고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그야말로 신랑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야말로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약관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계약을 한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맞선을 봤다 보는 순간
1000만 원당 500만 원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까지 없어지는 것이요. 그건 차근차근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날짜를 잡기 전에 그리고 이제 뭐 맞선을 봤을 때 몇 프로 뭐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첫날 이제 결혼식 치러 가지고 첫날 밤 치른 다음에 몇 프로 그리고 또 한국에 도착하면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관계없이 100만 원 입금하고 들어와서 맞선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그때 계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맞선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맞선을 보고 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냥 안 하면 그냥 달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오면은 한번 해야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을 이제 나는 좀 그럽니다만은 우리 이제 실장이나 이런 사람을 들어가면은요 열성적으로 안 해요. 야,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선, 딱 봤을 보러 오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야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기 와갖고,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결혼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한 마사 이틀 정도 하루 딱 보면은 그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최선을 다하면 이제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사람은 결혼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기도 이제 우리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덜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숨기고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맞선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계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뿌얀마을에서 결혼식 한 팀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서 지금, 내가 이제 꼭 선택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